이 녀석이 제 첫 손자 성규입니다. 저는 녀석의 할아버지죠. 손자들과의 일상이 시작된 뒤 저의 황혼 일기는 육아 일기가 되었습니다. 바쁜 자식들을 대신해서 손자와 씨름하며 육아를 시작한 지 이제 7년째. 남들은 저를 할바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와 아빠를 합친 말이죠. 하지만 제게 손자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의 관계지만은 친구이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제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데는 손자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의 황혼을 맞은 제게 손자들의 탄생은 인생 2막을 열어주었습니다. 울고 웃고 좌충우돌하며 지낸 지난 7년. 그동안 쌓아온 저의 육아일기를 공개합니다. 토요일입니다. 소풍 가는 날이죠. 우리 나중에 농장에 가서 사마귀가 벌레 잡아먹는지 보자 이렇게 있지? 메뚜기 잡고 메뚜기 잡았지? 또 우리 뭐 잡아? 배짱이. 배짱이도 있고 잠자리. 잠자리도 있고 나비. 목적지는 부산 집에서 1시간 거리의 밀양입니다. 저의 텃밭이 있는 곳이죠. 이곳이 7살 첫 손자 성규 그리고 4살 성아의 주말 놀이터입니다. 제가 이 땅을 마련한 것이 2005년이니까 벌써 12년 차 농부입니다. 구력이 꽤 됐죠. 우와, 성규, 너 손 가지고. 우와, 크다. 성규는 걸음말 떼기 전부터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진짜 크죠? 이제는 제가 인정하는 예비 농부가 다 되었죠. 성규 네 농부 손자지? 네. 재밌어요. 아들이 이 농장을 이어받을 가능성보다는 손자가 뒤에 할아버지처럼 농사 짓고 살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 7년 전에 퇴직했죠. 그리고 성규가 태어났습니다. 3년 뒤에는 성아가 태어났고요. 와, 성규 힘센데? 오, 여기다 크겠다 봐. 와, 크다. 사과, 배, 포도 뭐 한 개씩 이렇게 심어가지고 꽃이 어떻게 피고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아직 봄부터 가을까지 오면은 이게 뭐 교과서에서 배울 필요 없이 자연에서 이거 다 익히고 또 이렇게 따는 재미도 누리고 보는 즐거움도 있고 또 가꾸는 재미도 있고. 아이고, 잠시 눈을 뗀 사이 녀석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이 쌀을 이걸 어쩐답니까? 야, 이거 먹고. 어? 누가 이랬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불호령에 주섬주섬 주워 담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녀석들은 이것도 놀입니다. 인생 말년에 귀촌하고 싶었던 저의 꿈은 이렇게 깨졌습니다. 하긴 뭐 인생이라는 게 어디 계획대로 되던가요? 600평 땅을 갖다 준비하고 퇴직하고 그거 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해 왔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걔가 그 손자가 또 태어나니까 손자 돌봐줘야 될 게 생기고 또 하나가 나오고 나서 또 뭐
또 이제 성규 큰모 뭐 어쩌고 하다 보는데 또 둘째가 생기고 사실 도망가 본다 그랬어. 이 넓은 텃밭은 손자들의 자연 학습장이기도 합니다. 둘째, 배추벌레가 이제 나방되려고 애벌레 돼 있다. 어머나 그런 거 처음 봤다. 야 이제 감 컸다야. 덕분에 성규는 요즘 도시아이 같지가 않습니다. 자연이 친구죠. 어떻게 생겼어 성규야? 내가 잡을게. 저쪽 보이지? 성규 성화에 또 잠재를 들고 나섰습니다. 농장에 오면 일하는 시간보다 손자랑 노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네, 이쪽에도 넷, 하나, 둘, 셋, 전부 몇 개고? 6개. 하나씩 배워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7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상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걸 생각하면서 설계를 했는데 그 손자가 태어남으로써 그 새로운 또 삶의 영역이 또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그 손자와의 삶이 또 보이더라고요. 농장에 다녀오면 육아일기를 씁니다. 성규가 태어난 이후 녀석의 성장 과정을 사진과 글로 꼼꼼하게 기록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중요한 일과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육아일기를 작정하고 쓰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처음 태어날 때에 가슴에 와닿는 게 뭉클하고 뭐가 이래 또 삶의 새로운 모티브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아, 이런 거는 좀 써놔둬야 되겠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손자와의 첫 대면은 자식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애가 뭐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좀 그렇긴 한데 그 할아버지 눈에는 참 멋있는 아이로 그래 보이죠. 보이고. 옹알이 하는 거, 낯가림 하는 거, 뒤집는 거 요럴 때마다 일수고. 예상치 못했던 손자의 등장으로 종착역을 향해 속도를 줄이던 할아버지의 열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바라는 이름의 열차였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니 클 때 이렇게 사랑하면서 키웠다는 것 갖다가 전해주고 싶고 그게 또 먼 훗날에 뭐 사춘기를 지날 때라든지 애들이 흔들릴 때에 사랑받으면서 컸다. 그걸 갖다가 전해주고 싶어서. 새벽 6시 반. 아내가 아침 준비를 서두릅니다. 지금 7시네요. 10분 동안 빨리 해야 되겠네. 나가야 되는데 이제 가지나무 묻혀놨으니까 가지나무하고 이게 공고 해놨거든요. 저는 눈곱도 떼기 전입니다. 빨리 오시죠. 이렇게 아내가 휘리릭 집을 나선 뒤 저는 혼자 아침상을 차립니다. 호래비 아닌 호래비 같아 보이겠지만은 7년쯤 지나고 나니 이것도 이력이 붙어서 할만합니다. 수면 조금 이상했는데 뭐 습관화 되니까 이게 원래 당연한 것 같고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이다. 아내가 향하는 곳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들네입니다. 아야 잘 잤어?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 자. 며느리가 출근하려면 출근 전에 가서 두 손주를 챙겨야 합니다. 말 잘하는데 잘 잤어요? 어제 열 없었나? 네, 괜찮았어요. 빨리 준비하거라 늦겠다. 오늘은 일찍 안 와도 되나? 어머님 안 오시면
아침이 훨씬 더 바빠지죠. 아마 모든 일하는 엄마들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잘 잤어? 엄마 갔다 올게. 엄마 인사해야지. 응, 기도해. 처음에는 엄마와 안 떨어지려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는데 요즘엔 익숙해져서 그런지 며느리 출근길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잠깐만. 어이구 착해. 엄마. 며느라기는 부산의 한 은행에 다닙니다. 결혼한 지 8년째인 아들 부부는 지금 별거 아닌 별거 중입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천방지축인 녀석들을 먹이고 씻겨서 유치원에 등원시켜야 하거든요. 할머니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일입니다. 아이고, 자식 같으면 뭐 배고프면 먹겠지. 모르는 척 내버려 둘 수도 있을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맛있다. 아침에 밥 먹이는 게 제일 힘들죠. 밥만 잘 먹으면 다른 건 별 문제가 없어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뭐 세수시키려면 아침에 전쟁이. 저는 8시 20분쯤 아들네로 갑니다. 아이고 저런, 이 와중에 막내 녀석이 응가까지 했습니다. 그려. 아이들 시키는 것은 제 몫입니다. 후딱 시키고 입혀서 9시 전에 집을 나서야 합니다. 됐다. 아이들이 다니는 곳은 며느리 회사의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이렇게 매일 다니다 보니 익숙한 얼굴들도 생겼습니다. 하만주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씨는 저와 같은 할빠입니다. 5년째 쌍둥이 손자 둘을 봐주고 있죠. 요즘 유치원 등하원 때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적지 않습니다. 옛날엔 없던 모습이지만 요즘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밥도 잘 먹고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화이팅. 자,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제야 한숨 돌립니다. 카드가 다른 데는 카드가 다 되는데. 할바가 된 사연은 뭐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맞벌이 자식들을 위해 자의반 타의반 할바가 되는 거죠. 내 일을 지금 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애들이 어느 집에도 내인데 일로 저 아빠는 아프다 하면 내가 어느 집 와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그렇게 지금 꼼짝없이 이러니까 하다가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거 하나 직장 그만둬야 돼요. 할 때까지 해보자. 언제 못은 안 받고 언제가 될지 그렇게 내 걸 포기하고 뭐 그 자식들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자식들은 이제 저거 책임져야지 뭐 자식을 손자 말라고 봐주노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공감대가 없는 거고. 그래도 손자 키우는 데서 그래도 힘들지만 보람을 느낀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또 공감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손자가 좋아서 할바를 자청했습니다. 어쩌면 자식 키울 때의 아쉬움이 저를 할바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앞만 보고 달리기에도 벅찬 시기였습니다. 29년을 세무 공무원으로 사는 동안 자식들에게는 미안한 아빠였습니다. 그때는 출세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무척 바빴고 또 놈한테 뭐 또 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승진하기 위해서도 또 승진 내려서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당히 그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애한테 좀 지나고 느낀 건데 애한테 너무 사랑을 또 적게 줬다. 다시 육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원해서 며느라기가 오기 전까지 주로 이렇게 놉니다. 무슨 사내 녀석들이라 짓궂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주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병이 나더군요. 남자아이라 힘이 붙였던 겁니다. 주 양육자가 처음엔 제가 됐다가 이제는 거의 할아버지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단순하게 뭐 그냥 남들만 쉬운 말로 뭐 엄마 애 봐주는 갑다 정도 아니거든요. 온갖 게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게 그냥 애를 육아한다는 게 그냥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 훈육을 해야 되니까 정말 어떤 책임감도 느껴지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피곤한 그런 일입니다. 할아버지 똥사슬 하시. 에이. 아이고, 이 녀석 또 응가를 했습니다. 하시. 엎드려. 똥귀저귀 갈고 씻기는 걸 제가 하느냐고요? 그럼요, 제 전공인데요. 그럼 자식 때부터 갈고 닦은 실력이냐고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손자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죠. 저는 이런 제가 참 신기합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똥을 쌌다든지 뭐 오줌을 쌌다든지 하면 오줌 쌌다, 똥 쌌다, 기저귀 하라 이래 하지 자기가 하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것은 우리 손자가 똥을 쌌는데 자기가 덜렁 들고 가서 똥기저귀를 가는 거예요. 가는 것뿐만 아니고 엉덩이를 손으로 직접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적이라 야 할아버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어디 똥기저귀뿐이겠습니까? 손자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변신이 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밀크인데 장난데 거기 있어. 문제는 저의 체력입니다. 이렇게 서너 시간을 놀아주고 나면은 건전지가 방전되고 맙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에너자이저죠. 100만 21, 100만 22. 아이, 이제 끝이 없습니다. 너희끼리 놀아 임마. 두 녀석이 한꺼번에 덤벼드니 힘이 2배로 듭니다. 뭐 처음엔 좋아가지고 막 애를 갖다가 뭐 손자는 내가 키울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손자 내가 막 키울게 이랬는데 막상 맞고 보니까 뭐 키우면서 내 다 늙어간다는 그런 하소연도 하고 노인한테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죠. 육아라는 게 힘든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힘들 때는 참 자식들한테 원망도 하기도 간혹 합니다. 은행에 다니는 며느리는 오늘도 8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지금 가면 안 찾아요. 안 나오려고 해요. 데려가야 되는데. 엄마는 축제. 네, 어머니 고생하셨죠. 아버님. 이제부터는 빨리 가자는 며느리와 싫다는 아이들의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집에 가자. 할아버지 힘드시다. 빨리 내려와. 싫어. 나 힘들어. 빨리 떨어진다. 끌지도 몰라. 빨리 와. 끌지도 몰라. 니도 할 거야. 올라가. 성화도 형처럼 해달랍니다. 집에 가자. 1시간이 넘는 실랑이 끝에 간신히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쉬세요. 드디어 우리 부부는 해방 아닌 해방입니다. 승기 엄마가 또 뭐 애 늦게 퇴근해가지고 애 데리고 가는 모습 보면 제가 가가지고 바로 자면 되는데 그거 또 안 자고 또 시들길 거 생각하면은
안쓰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장가식이 좀 끝난 거 아니냐, 본가식이 끝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 몰라서 하는,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며느리가 지친 몸으로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 며느리의 집안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저것 살림살이를 챙기는 사이사이 아이들과 씨름을 해야 하죠. 일어나봐. 아이고 무거워. 일어나. 가자.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는 것도 며느리 혼자 해야 합니다. 남편 없이 생활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어딘데? 아, 집이네. 하야 아빠. 하야 아빠. 서울에 있는 아빠입니다. 아는 척 해줄래?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도 이성이만 해보고 싶어요. 오늘도 영상 통화로 아빠를 만납니다. 왜 아직도 안 와요? 원숭이 해주세요. 원숭이 해주세요. 원숭이 해줄까요? 네, 네. 어떻게 하노? 큰일 났다. 어떡해. 이거 못 볼 구경이다. 아이고, 아이들이 한참 이쁠 나이인데 못 보는 아들도 안쓰럽고 그 아빠가 너무 부끄럽겠다. 혼자 애쓰는 며느리도 안쓰럽습니다. 엄마 힘들어. 아마 친정엄마 생각이 간절할 겁니다. 너무 힘들죠. 응, 생각나죠. 언제 좀 그냥 친정엄마가 없는 며느라이는 산후조리 때부터 시어머니 도움을 받았습니다. 거의 100일까지 어머님 저희 집에 계셨는데 어머님이 하루 집에 가신다면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당장 밤에 낮밤이 바뀌니까 애 목욕하는 거부터 이제 낮밤 바뀌면 밤에 이제 교대해 주시는 거 하고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내외는 흔쾌히 육아를 맡아주기로 했고 직장 가까이 살던 아들네는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진짜 추운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알겠다 그러면 아버님 편에 일단 장판을 하나 보내줄 테니까 쓰라고 보내셨는데 그 집에 쓰는 흙매트를 아버님이 그 11동에서 이까지 들고 오신 거예요. 진짜 무겁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아버님이 애들 감기 걸릴까 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 무거운 걸 저기서부터 이까지 직접 들고 오셨구나. 진짜 그때 제가 좀 이 무겁고 이 춥고 이런 날에 진짜 이 수고로움을 마다 않고 들고 오셨구나. 진짜 애들을 좋아하시긴 좋아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 중반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도전하는 길을 선택한 거죠. 오피스텔과 학원을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이 힘들 법도 한데 내색 한 번 안 합니다. 아마 미안해서일 겁니다. 처음에는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직장이 있어도 불안한 시대에 안정적인 미래를 찾겠다는데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애는 이제 기어 다닐 때 제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 아빠 이런 것도 저 개념 잘 없는데 이제 큰 애는 이제 아니까 뭐 그냥 뭐 하다가 한 번씩 아빠 보고 싶다 하고 이제 뭐 통화할 때도 이제 아빠 언제 와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 애들 또래만한 애들 이제 손잡고
가는 것만 봐도 이제 좀 그랬어요. 예, 좀. 두 아이의 아빠라는 현실이 무겁기도 또 힘이 되기도 할 겁니다. 갑자기 보고 싶어요. 그때 말씀하신 거죠. 이 시간이 아들에게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일 겁니다. 아버지로, 가장으로 살 수 있는 힘은 가족에게서 나온다는 것도 말이죠. 다음에 내려갈게. 미안해. 아빠도 이성규 많이 보고 싶지.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손주들을 돌보는 것도 결국은 아들의 미래의 보탬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빠도 이성규 많이 보고 싶어요. 귀염둥이 사랑해요 쭉. 자식의 밑거름이 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되게 안쓰럽죠. 뭐 공부하는 게 인생의 그 지금 저 갈림길에서 새로운 영광을 들어갔다 놓아야 되는데 제일 고생은 그 아들이 한다. 네가 뭐 안쓰럽다. 근데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내 최선을 다해가 너가 해줄게. 너가 그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할아버지가 맡아서 역할 해줄 거는 내가 다 해줄게. 그래야 또 애들이 또 뭐 부부 신혼 때 그 경쟁에서 안 쳐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갖다 할아버지가 메워주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래 뭐 맡게 됐죠. 손자들을 등원시키고 나면 사무실로 향합니다. 퇴직하면서 낸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처음에는 아들 장가 갈 때까지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성규가 태어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은 틈날 때마다 육아 정보를 찾아 공부하는 것이 일입니다. 애들은 지가 알아서 큰다던 옛말은 이제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특히 성규가 미운 7살에 접어들면서 이것저것 난감할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옛날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틀린데 할아버지 세대의 그 고정관념 가지고 손자를 키우는 게 자식들 기대에 좀 또 실망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부단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옛날 방식에서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손자도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론과 실제는 참 다릅니다. 주사를 꼭 맞아야 되는지 여쭤보고. 두 녀석 예방 접종하러 갔던 날 할머니가 접수를 하는 사이 이 성규가 벌써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성규 믿으면 되나 안 되나? 엄마도 집에 가고 싶대. 싫어. 싫어? 나는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이럴 때는 딴청을 부리는 게 답이다 싶어서 장난쳐가면서 살살 달랬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결국은 울음보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보건소가 그냥 아주 떠나갑니다. 참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어른 둘이
애 하나를 못 당합니다. 안 움직이면 안 아픈데 움직이면 아파? 움직이면 피나. 뭐안 이 와중에 성규의 말 한마디에 웃음이 납니다. 아이고, 미운 7살이라더니만 실감이 납니다. 전에는 안 이랬어요. 오늘 이제 주사가 뜬 건지 알아나니까 지도 힘들고 나도 힘드네. 내가 땀이다 났다. 전쟁을 한번 치른 기요. 성규 용감했다 그래서. 주사 맞느라고 고생했으니 오늘은 마음껏 놀아줄 참입니다. 그런데 성규가 동생한테 심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생기면 그런다는데 성규가 요사이 부쩍 동생을 괴롭힙니다. 아이고 나 눈 잘난다. 하나님 눈 잘난다. 아이고, 뛰어노느라고 진이 다 빠졌습니다. 잠시 후 블럭놀이를 하면서 잠잠해지나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나 평화는 잠시. 성규가 동생 블럭을 망가뜨립니다. 성아도 화가 났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이런 결국 집안은 삽시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동생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노? 하루에 벌 세울까? 이리 와봐. 하루에 요 봐. 동생을 다치거든. 이게 되나 안 되나? 성아 사랑하지? 성아 좋아하지? 할아버지는 성규 좋아하나 안 밉나? 미워하나? 미워해요. 하야만 되는데 형아가 부숴버려. 억울한 4살짜리와 화가 난 7살짜리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하야가 아프겠지. 우는 나는 우는 나대로 또 아득거려줘야 되고 또 때리는 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 또 때리는데 좀 무조건 막 때린다고 야단치는 것보다는 좀 이제 설득을 시키는 그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해줘야 된다. 무조건 윽박질러 가지고 고치서는 안 된다. 그런 거는 맞는데 그 지혜롭게 해주는 게 어떻게 지혜롭게 해주느냐 하는 것은 그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건 한순간입니다. 이렇게 참 이쁜 모습을 보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이 아쉬워 연신 혓더를 누르게 됩니다. 자식은 어릴 때 이쁜 모습으로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지요. 그렇다면 저는 손자들에게도 효도를 다 받고 있는 복 많은 노인네입니다. 오늘도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운 7살입니다. 사실 이 일기는 손자들의 성장기이자 해내비의 반성문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육아니까요. 육아라는 게 그렇게 젊을 때 제가 자식을 키우는 것만 단순하지는 않고 이게 또 일거수일투족이 애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뭐 행동 이상하게 하고 말 이상하게 하면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말이 가가 또 뽐받아 가지고 또 할아버지한테 말이 야리치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할아버지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쟤들한테 엄청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새 뭐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유, 오랜만에 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친구들의 화제는 단연 손자 손녀입니다. 이거 봐라. 이거 우리 이거 꽃이 둘째가 둘째다. 이 친구도 두 손자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손자들 자랑이 아주 늘어집니다. 작은 놈이에요. 얘는 작은 놈. 할아버지한테 뽀뽀 한번 해봐라 하거든. 그럼 요놈이 어심도 요놈만 입을 하나 딱 갖다 대거든. 진짜 이거는 기분이 정말 전율이 쭉쭉 올 정도로 뭐 좀 아프다가도 요놈만 보면 만지고 하면 아픈 게 좀 엄청스러운 그런 느낌이 꼭 받아간다니까. 이게 똥을 싸가지고 이걸 지금 그 쉽게 말하면 냄새도 없어. 어떻게 어떨 때는 이래 걸려가지고. 아니요, 그렇다마다요. 내 생각대로 난 진짜 분명히. 하지만 모든 할아버지가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손자를 맡아서 키워줘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또래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좀 내 자유시간도 좀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손주한테 매달리가지고 손주 때문에 뭐 골든다니 병원에 오는 사람은 손주 때문에 병원에 온다고 하는 이래서 하는데 네 말이 맞는데 손자 나 보면 또 생각이 틀리고 또 감정이 틀리지. 뭐지? 그건 주장. 자 손자인데 안 봐주노. 어째 그럴 수 있노?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그건 주장은 아니지. 그거는 좀 무리다. 그건 주장.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 알면서도 손주를 돌보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뭐 자식들 키울 때는 먹고 산다고 뭐 바빠서 뭐 그 돌볼 그 사이도 없었거든 사실로.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그런 데서 막 보람을 느끼고 하루하루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진짜 너무 좋지. 아름답고 표현을 못할 만큼 아름답고 좋습니다. 손자란 자식과는 또 다른 황혼의 선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오후 4시 반. 오늘은 혼자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서울로 문상을 갔죠. 형님 어디 있어, 형님? 형님. 녀석들은 요즘 할아버지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저 아까 선임에 타서 있는 맘다. 화이팅! 하나, 둘. 5년째 쌍둥이 손자를 돌보는 하만규 씨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감정을 못 느끼고 시작했는데 자꾸 키워다 보니까는 정이 자꾸 이제 가고 저것도 할아버지 좋아를 하고 이러다 보니 혼자에 대한 사랑이 그런 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도 좀 힘드는 거라도 솔직히 보람이 들고 기쁨이 들고. 그럼요. 그래서 할바라는 이름이 싫지 않은 거죠. 안녕, 가자. 그날 저녁. 그러면 할아버지 바꿔줄게요. 할아버지 저기 할머니. 뭔데? 할머니. 알았다. 아내가 생각보다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온전히 혼자서 두 녀석을 챙겨야 하는 고난이도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 첫 번째 관문은 저녁 식사입니다. 전에 바람 불 섰지? 승아 이리 와. 성규는 요즘 뭐든 제 손으로 하겠다고 떼를 쓰고 둘째는 오늘도 먹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김물에 김. 김. 아니 말고 저도. 여봐. 30분째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녁에 또 저녁 먹고 나면 또 아들하고 씨름해야 되지만 밤미는 여기 1차 고기입니다. 아이쿠, 드디어 한 입 성공했습니다. 다녔습니다. 제가 넉다운 될 때쯤에 구세주가 왔습니다. 다녔습니다. 아버님 힘드셨죠? 어머님 노원 없으셔가지고 힘드셨죠? 진짜 고생하셨어요. 며느라이는 죄송한 마음에 차마 눈도 못 마주칩니다. 심리가 크니까 이제 할매하고 노는 것보다 할아버지하고 노는 게 재밌는가? 할아버지한테. 자꾸 이제 할아버지한테로 몰림. 할아버지 자상하셔 멋져. 가상해. 할아버지 자상해? 멋지다. 맞다. 이런 칭찬을 들었으니 답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해둔 책 2권을 건넵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성규와 성화를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만든 사진첩입니다. 이 안에 지난 7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놔라 이래가지고 그래 찍어놔. 이런 거는 완전 엄마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 속의 아이들 모습까지 며느라이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제 생각에 성규한테는 진짜 좋은 추억일 것 같아요. 또 이게 이제 내가 얼만큼 사랑 많이 받고 컸느냐는 그런 거를 자기가 나중에 커서 느낄 수 있으니까 애들 뭐 기록 같은 것도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이 기록해 주시고 사실 할아버지가 블로그 활동하시면서요 그런 육아일기 쓰는 게 쉽지 않으신데 해주시는 게 좀 감사하죠. 우리 집에 가서 놀래? 할아버지 이제 쉬셔야지. 집에 가자. 할아버지와 더 놀겠답니다.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 이거 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똥구 안 간다. 할머니 다녀오셨으니까 예쁘게 좀 할래? 지원군은 10시간 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당신은 고생 많이 했겠네. 나는 행복했다. 그야 가자. 가자. 엄마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한참을 달래고서야 할바루서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7시까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 막 놀 때는 아유 엄마가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뒤에 현관문에 나가면 잡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인지. 그래 보내놓고 나면 또 갤러리 들어가갖고 폰에 애들도 사진을 본다니까. 저 자신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참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한 보물 같아요. 겨울의 초입, 농장의 텃밭 수확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며느리도 함께 했습니다. 성규가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일꾼 태세를 갖춥니다. 올 때 네가 밀고 오는 거야. 혼자 힘으로 전용 수레에도 척척 올라탑니다. 성아도 타라. 무거울 텐데 아버님. 간다. 일하러 간다. 앉아. 줘야 돼요. 올 때는 네가 밀어줘야 돼. 오늘은 마지막 남은 무와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담글 계획입니다. 나중에 또. 무더리야. 나중에 또. 내 집은 무거운 갑다. 하야 이거 들어볼래? 올해는 배추를 300포기 심었습니다. 이리저리 다 나눠주고 가족이 먹을 김장용으로 30포기 남짓 남겨놓았습니다. 성규가 제법 야무진 일꾼 역할을 합니다. 오 잘해. 작년만 해도 소꿉장난 하듯이 따라다니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 사이에 훌쩍 컸습니다. 오 잘한다. 우와 힘센데. 우와. 잘한다. 자 박수. 오 최고예요.
칭찬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 농장 후계자는 우리 성규야. 진짜다. 응. 캐스트스 헤어커 케이컵스. 그래. 자가 참 신기해. 어린 아이가 뭐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애들 안 할라 할 건데 도시 애가 흙만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쟤는 안 그래요. 네. 와서 뭐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하라 카나 안 카나 오면 막 농장에 그 밑에 밭에 들어와가지고 할아버지 하는 거 뒤에서 똑같이 따라해. 그냥 할아버지 혼자 하면 일이고 손자라 하면 참 즐거운 놀이죠. 보면 아, 정말 사랑스럽고 이쁘고 좋아해. 오 잘하는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호흡이 아주 척척 맞죠. 뭐 이쯤 되면은 둘도 없는 명콤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우와. 들 수 있어. 언제 이렇게 컸나 싶게 참 힘도 세졌습니다. 새삼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맨날 할아버지 따라사니까 일머리 달고 잘합니다. 일이 고된 노동이 아니고 아이들하고 속골장 나는 기분이죠. 우와. 우와. 아, 싫어. 우와. 손자에게 농사일이 재미있는 놀이가 되니 할아버지도 손자와 함께 하는 일이 즐거운 놀이가 되는 겁니다. 됐다. 됐어. 얘 그만 신죠. 이제야 힘이 붙이는 모양입니다. 장정 몫을 했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뭐라노? 재밌나 힘드나 말이야? 삼촌할게. 재밌죠. 재밌죠. 재밌어. 응. 힘드나 재밌나?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래도 재미있다니 역시 내 손자다 싶습니다. 만약에 손자가 없었다면 참 우리 둘이 삶이 무미건조하고 그랬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힘들지만 할아버지를 도우려는 것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저 이제 제법 커가구나. 그건 제가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손자가 와서 이래요. 할머니 뭐 해요? 지금 할아버지 일하시는데 일 도로 가자고 저를 끌고 내려가요. 그런 거 보면 아, 얘가 이제 많이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김장을 마치면 내년 봄에나 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성규가 더 많이 커 있겠죠. 아니요 아버님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성규 성화 덕분에 많이 웃고 많이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며느리 수고했는데 자 들어가겠나? 아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해라. 할아버지는 순교에서 밥이 더 맛있다. 맞나 틀리나? 맞아요. 맞아요. 우리 내년에 또 할까? 오, 내년에는 성규가 키도 크고 해서 힘도 세져서 할아버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동굴 여기에 동굴에 후원이 사요. 뒤돌아보니 지난 7년은 손자들과 함께 이 해레비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인생의 초봄을 맞고 있는 손자와 인생의 늦가을을 지나고 있는 할아버지가 만나 친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인생에 그 비타민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삶의 활력소랄까 할아버지한테는 손자가 그런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훌쩍 커버린 성규를 보면은 대견하기도 하고 이제는 곧 내 품을 떠나겠지 싶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피덩이가 벌써 저만큼 커가지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할아버지는 자신을 저러보면 그때하고 지금 하나도 안 늙은 것 같거든요. 내가 그대로 먹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애가 그만큼 컸다면 할아버지가 그만큼 늙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못 느끼고
손자만 이래 커가는 모습만 보고 이러다가 자, 하나님 그러면 이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세월이 벌써 흘렀구나 그때 느끼겠죠. 이제 서서히 흐르는 걸 갖다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군가 했더니 아들이군요. 특별한 날이 아니면 내려오지 않는데 이 무슨 일일까요? 녀석들은 예고 없이 등장한 아빠를 보고 신이 났군요. 잘 있었니? 네. 눈물 나는 부자 상봉입니다, 그려. 이걸 한번 꼬집어 줘라. 아 너무 좋죠. 예.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역시 아빠는 놀아주는 차원이 다르군요. 7살인데요. 7살이야? 네. 뽀뽀. 또 뽀뽀. 또. 뽀뽀.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뭐 말도 하고 이러니까.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고릴라야. 고릴라. 녀석들에게 아빠는 산처럼 크고 곰처럼 힘센 사람이겠죠. 오랜만에 단란한 네 식구를 보니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정말 웃기네요. 오랜만에 저런 모습을 보니 고마워. 여기도 이 사이도. 고사리 선까지 더해서 파티 준비를 하는군요. 평소에 말도 없고 내색도 잘 안 하는 아들인데 웬일일까요? 어허, 우리 부부의 결혼 35주년이군요. 지금 이제 애들 육아하는 게 아버지로서 짐을 짊어진 게 아니고 할아버지로서 아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죄송하고 또 예전 같지 않으신 거 보면 항상 좀 그때도 좀 볼 때마다 마음도 많이 아프고 좀. 시간 맞춰 가보니 네 식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줍니다. 주인공들이 이거 하나씩 쓰시고. 하야 엄마. 아하, 이건 또 뭡니까? 뭐 아들이 시키니까 쓰긴 씁니다마는 이 나이에 꽃갈모자가 이게 웬 말입니까?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아이고, 부도 잘 뜯기네. 잘했어. 고마워. 성교 선물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볼뽀뽀입니다. 고마워. 어머니 아버지 둘이 커플티거든요. 커플티라고? 언니 여행 가실 때 같이 입시라고. 하긴 성교를 맞고부터는 여행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아들이 따로 준비한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저를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하셔서 고생하시는 걸 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함께 들었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막상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가 참 많이 받고 자랐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35주년의 큰아들 올리. 아이고 내 아들 참 아유 마음이 고맙네. 고맙다. 아이고 오랜만이고 고마워. 감격스럽네.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표현 안 해서 좀 그런 면이 좀 불만이었거든요. 속이 깊고 좀 과묵해요. 편지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좀 짠한 눈물이 나네. 너무
감격의 눈물.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해운대를 찾았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아들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맨날 어린 아이같이 생각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애를 둘이나 데리고 아빠라고 둘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좀 가슴이 어떻게 그 보는 순간 뭐랄까 참 정말 눈물 날 것 같이 저 애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웃을 수 있고 또 애들 크는 모습을 또 보면서 또 애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또 꿈도 안 가져보고 정말 흐뭇하게 참 뿌듯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모는 늘 하늘에 죽을 때까지 미랄로 살다가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가지고 썩어야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 이러는데 미랄로 살다가 죽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럼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헌신하는 것만큼 걔들이 참 자유롭게 꿈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고. 세월은 앞으로도 쏜살같이 내달리겠지요.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더 육아일기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먼 훗날 녀석들이 예기치 못한 난관을 만났을 때 이 일기에 담긴 하레비의 사랑이 힘이 되기를. 그래서 할바는 오늘도 육아 일기를 씁니다. 고맙다고 말 한마디 못했어.